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자님이 꼭 취재해서 꼭 잡아내야 될 사람은 천하람이라고 봐요. 천하람 의원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죠? 난 천하람 의원이 알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준석 의원은 거의 모든 것을 천하람 의원과 공유해요.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그때부터 입을 싹 다물어 버리잖아요.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뭐 친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 비공식적으로 60번 만났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갔다. 자기한테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뉴스토마토한테 가가지고 명태균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산단 쪽 정보 취재해 보라고. 산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이 부담스럽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때는 또 제거하려고 했고, 명태균 씨 그 전까지 모르다가 그 전까지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예, 우호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다가 둘 사이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예. 예, 그 문제 생긴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김소연 그 변호사께서 예. 그 이 기사 저희 경선 조작 의혹 이 기사를 의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명태균 씨는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쵸. 예, 입장을 정해가지고 이건 돈 문제일 뿐이고 정치자원법 문제고, 그리고 강혜영 씨는 거짓말, 언론 기사 가짜. 대통령과는 대통령 부인과는 사적 대화 이렇게 딱 정한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조언을 그렇게 하나 봐요. 우선 그 변호사 선임한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 이게 짜여졌는데, 너는 돈 한 푼도 안 받았으니, 혹은 네가 돈 받았다고 하는 형식적인 어떤 종류의 흔적이 없으니, 계좌 추적해봐라. 안 나온다. 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무죄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누가 조언을 조언을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조언을 지금 해준 예. 것 같고요. 거짓말 조언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누구냐, 혹시 김소연이면 큰일 난다, 빨리 잘라라, 내가 그 얘기를 한 거 있는데. 근데 안 그래도 마침 새로운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남상권 변호사님이라고 어. 창원지검의 남상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도 되게 정치적이신 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자꾸 실무를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명태균 씨한테 생각했어요. 굉장히 불리할 텐데. 김소연 변호사가 실제로 좀 삐걱거리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한테 불리한 얘기도 하더라고 막. 엄청 많이 하죠. 그리고 네. 저희 기사 보고 저희 거짓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또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 기사 의미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하나만 하시라. 그러니까 어쨌든 돈 문제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과 강혜경 씨와 김영선 의원 사이 또는 예비 후보 그 사이에 있었던 돈 문제로 지금 축소하려는 거잖아요. 네, 네. 프레임이 전환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김건희 그렇죠. 여사의.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하고 했던 통화들은 다 사적이라고 하고 하는데 저게 통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나름대로 일반인들한테는 안 통하는데 국민들한테는, 언론한테도. 근데 검찰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이라는 게요. 예. 이 사람이 작년 말에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 사건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조사 자체는 2023년 5월부터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월부터 자기를 조금 빠져나가게 하려고 김영선과 함께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에게 이제 말 맞춰놓으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못 믿겠으니까 2023년 7월 16일 일요일 날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 나오는 날이 아닌데 불러 모아가지고 일부러 세팅해서 녹음까지 딱 하면서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말들을 다 끌어내놓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걸-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거 제출했어요. 그거 하나인데 또 하나가 2024년 10월 달에 또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아니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에게 여사 뭐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 이런 거, 친분 가시한 내용 그런 거, 육성 목소리 이런 거 들려준 적이 없다는데요. 이런 말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또 모아놨어요. 뭐냐면은 자, 그래서 명태균 씨의 무기는 그거예요. 내전에 녹음해 놓은 거. 이런 일이 있을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럴 때 내놓을 녹취를 준비해 놨다. 물론 강혜경 씨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거에 반하는 녹취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탄핵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한쪽 방향 편을 들려고 하면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 수 있죠. 이런 거 그렇죠. 가지고. 예.
강혜경 거를 못 믿어. 이것만 믿어.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이렇게 명태균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 쫙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기도 하고 또 검찰이 잘하는 게 수사 보고서 이용해요. 수사 보고서라고 하는 명칭으로 자기네가 막 내용을 써. 그 수사관 어디에 이름 없는 A 뭐 6급 뭐 5급 이런 분들 써.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이제 이래라 다 자기네 주장에 맞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증거가 아니거든요. 자기네끼리 한 말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데 그거를 수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증거를 내고 이걸 채택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치 공적 문서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다 넘어가게 되죠. 저희가 어쨌든 취재를 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고 경선 조작 의혹이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게 경선 조작. 가장 큰 핵폭탄이라 생각하고 1차로 저희가 의혹을 냈고 2차로는 증언을 확보해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익명성을 보장했을 때는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실명으로 야. 나서시라라는 증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야. 제가 알아요. 그 사람 2명. 알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하고 홍준표 시장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도 얘기해야 돼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특히 홍준표 시장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에 걸려 있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비겁하게 대통령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민분들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취재원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걸 좀 알려야 된다는 좀 생각이 더,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자기 실명 혹은 뭐 얼굴을 걸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단계까지 몇 퍼센트나 왔어요? 이게 진짜 왔다 갔다 계속하기 아, 때문에 얼마나 50%에서 왔다 갔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진실을 밝힐 사람은 유승민 의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가 왜 그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집회에 나온 숫자도 이 취재원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취재원이 네, 취재원 복수의 취재원들 복수의 취재원이 지금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지난 박근혜 탄핵 국면처럼 가고 있는 건가 지금? 네, 네. 그런 거를 보고 있다는 거네. 계속 보고 있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대한 범죄죠. 네, 그래서 이거 공당의 후보를 조작으로 탄생시켰다면 그럼요. 네, 정말 보수 정당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재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 저희는 이 기사를 내자마자 고소 고발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예, 실제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저도 그게 이상해요. 이준석 의원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자면 갑자기 바보 전략을 쓰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 기사를 네. 신경 써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반응은 처음 봤어요. 이준석 왜냐하면 대표.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는 이렇지 않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사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반응도 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당대 이상한 반응이죠. 아니 본인이 그동안 그 뽐냈던 지적 능력에 따르면 이 기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은 여론조사 전문가고 네. IT 쪽에 있는 양반이고 네. 그러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나도 이해했는데 왜 본인이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질문은 나도 이해했는데.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오염된 표본, 그러니까 당원 성향 지지, 당원 지지 성향을 분석한 표 받았느냐 정도만 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최초의 기사가 사실 이준석 발입니다. 맞아요. 최초의 기사는 뉴스토마토 우리 박형광 기자하고 술 마시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술은 안 마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술자리라고 합시다 그냥 거기서 음료수 마시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이게 이준석 의원의 입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했어요. 명태균의 이야기는. 근데 그럼 왜 그랬지? 이준석 의원이 이 정치적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하면 이 얘기는 기사가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제 판단으로는 좀 네. 안일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저한테 처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 제가 기자들한테 알기로는. 다 했죠. 근데 저는 그 기사 그 이야기가 기사화가 결국 되긴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과연? 왜냐면 못 받았대요. 다른 회사들은. 뉴스마트만 그래도 용감하게 받은 거죠. 그 그렇죠. 당시에. 제 말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여러 기자들한테 술자리에서 했으면 누군가는 했는데 그게 뉴스토마토가 잡았으니까 이제 뉴스토마토가 쭉 진도를 나간 건데 다른 기자들도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기자들 들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쓰라고 하는 의도였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때가 오면 써라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때가 오면 써라라고 뿌려놓은 것 중에 그 목적은 뭐였지? 그러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한 디스가 아니었을까? 이 정권이 망하는데 본인 발로. 저는 그때는 2년 반이라고 봐요. 그 명태균 씨가 2년 반만 대통령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도 저 하려던 참인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려던 참인데. 이 타임이 2년 반 타임이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됐다고 네, 보는데 연결되는 거죠. 명태균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대통령은 2년 반만 하라고 했다. 그쵸. 뜬금없이 중간에 그런 얘기 한번 나왔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들은 대통령이 뭐 화를 냈다느니 이런 얘기. 자기가 어떻게 3일 동안 화냈다. 자기가 어떻게 윤석열과 멀어졌는가 얘기하다가 자기 본인이 꺼냈던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 2년 반만 하라고 했다. 네. 그 얘기를 뜬금없이 하나 꺼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주진우 기자하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내가 세운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죠. 맞아요.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정치 컨설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맞아요. 최초로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이 이 긴밀한 관계가 됐을 때는 본인이 당 대표로 당대표 나왔을 선거할 때. 경선 그렇죠. 그때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때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PNR 여론조사에서 그때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최초로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방송에 나와서 내일이면 뒤집어질 거야. 미리 그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명태균 씨하고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다 연결해서 그린 그림은 명태균 씨가 맨날 주장했어요. 이준석이는 내가 만들었어. 지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선거 그 당시 여론조사 1, 2, 3, 4, 5번 이렇게 쭉 있으면 그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건지 내가 다 작전을 짜놨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무슨 가설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후보는 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을까? 홍준표도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훨씬 다루기 쉬웠다. 그래서 2년 반 정도 한 다음에 개헌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제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내리고 40대가 되는 이준석을 내세워서 개헌을 해서 연임하는. 그래서 본인이 그 김종인을 뛰어넘는 킹메이커가 되는 이런 그림을 혹시 그리지 않았을까? 일리가 그렇게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의원이 실제로 저희 첫 보도 이후에 굉장히 당황했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보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A, B로 박아서 나가는 게 아니었다면 본인이 조력했을 수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나갔느냐라는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쪽만 타격을 주기를 그쵸. 원했죠. 네. 원했지. 그것이 가지를 타서 자기까지 오기는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 전혀. 부메랑이 보입니다. 돼서 네. 자기를 칠 줄은 몰랐던 것이고 그렇게 보이는 처음에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방향을 선회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잘 안 됐다는 맞습니다.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자님이 꼭 취재해서 꼭 잡아내야 될 사람은 천하람이라고 봐요. 천하람 의원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죠? 난 천하람 의원이 알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거의 모든 것을 천하람 의원과 공유해요.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그때부터 입을 싹 다물어 버리잖아요. 제가 국감내에 갔었을 때도 법사위에서 천하람 의원이 저희들한테 그 관련 질문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천하람이 제일 약한 골이에요. 거기를 공격을 해요. 왜 안 해요?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뭐 친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 비공식적으로 60번 만났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갔다. 자기한테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뉴스토마토한테 가가지고 명태균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산단 쪽 정보 취재해 보라고. 산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이 부담스럽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래서 네. 그때는 또 제거하려고 했고 명태균 씨 그 전까지 모르다가 그 전까지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예, 우호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다가 둘 사이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예. 예, 그 문제 생긴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김소연 그 변호사께서 예. 그 이 기사 저희 경선 조작 의혹 이 기사를 의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 이준석-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을 치고 이준석을 싶었던 치고 거지.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게이트라고 그거는 명명하셨습니다. 용산의 뜻인데 그럴 그렇게 수 있죠. 되면 그래서 특히 김수현 변호사가 왜 처음에 여기 참전했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포션을 가진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실은 이름이 나왔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